안녕하세요. 장시간 여행 후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서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비행기나 기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붓는 것을 넘어 저리고 쑤시는 느낌까지 들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장거리 이동이 잦은 편인데 그때마다 다리 붓기 때문에 다음날 컨디션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시의 기쁨을 위해 몇 시간을 고생하고 결국 몸은 지쳐 다음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 중 다리 붓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압박 스타킹을 직접 착용하고 그 효과를 생생하게 검증해 보았습니다. 과연 압박 스타킹이 정말 다리 붓기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까요? 저의 리얼한 경험담과 함께 압박 스타킹 착용 전후의 발목 둘레 변화, 종아리 무거움, 그리고 저림 증상까지 면밀히 비교 분석해보고 더불어 압박 스타킹을 더욱 편안하게 착용하는 꿀팁과 여름, 겨울 계절별 선택 기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다리 붓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저의 압박 스타킹 체험기를 떠나볼까요? 먼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기 전 저의 다리 상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소에도 약간의 부종이 있는 편이지만 특히 장시간 비행이나 기차 이동을 하고 나면 발목과 종아리가 눈에 띄게 붓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심할 때는 신발이 꽉 끼거나 발등 부분이 퉁퉁 부어 올라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과 함께 다리가 전반적으로 무겁고 피로하며 때로는 저릿저릿한 느낌까지 동반되곤 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미관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다리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면 다리를 주무르거나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인 루틴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약 5시간가량의 장거리 기차 이동을 기준으로 압박 스타킹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출발 전 저의 왼쪽과 오른쪽 발목 둘레를 각각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탑승하기 직전 양쪽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압박 스타킹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발목 부분이 가장 강한 압력을 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것이죠. 이렇게 압력 차이를 두는 것이 핵심인데 정맥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5시간의 기차 여행을 마쳤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발목 둘레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이때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동일한 위치와 방법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발목 둘레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평소 같으면 퉁퉁 부어 있었을 발목이 확실히 덜 부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평균적으로 양쪽 발목 둘레가 약 0.5cm에서 1cm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수치만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부기 완화 효과는 훨씬 컸습니다. 꽉 끼던 신발이 편안해지고 발목의 뻣뻣함이 줄어드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죠. 단순히 둘레가 줄어든 것을 넘어 다리 전체의 가벼움과 편안함이 압박 스타킹의 효과를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발목 둘레뿐만 아니라 종아리의 무거움과 저림 증상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뻐근해서 걸음걸이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텐데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나니 다리가 한결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릿저릿했던 저림 증상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압박 스타킹이 정맥 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정체되는 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다리의 피로 물질 축적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확실히 다리가 덜 피로해서 여행 다음날 컨디션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릴 필요성도 덜 느꼈고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행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박 스타킹을 더욱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착용하는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붓기 전에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리가 부은 후에 착용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압박 스타킹은 매일 세탁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관 시에는 늘어남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압박 스타킹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사이즈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 자극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너무 헐렁한 사이즈는 압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품마다 제공되는 사이즈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발목과 종아리 둘레, 허벅지, 둘레 등에 맞는 정확한 사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착용 후 불편함이나 통증,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벗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 등 특정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아 착용해야 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아무 제품이나 착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압박 스타킹을 계절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얇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쿨 소재와 같이 시원함을 유지해주는 기능성 소재가 적용된 제품을 고르면 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를 비교적 적게 덮는 종아리형 압박 스타킹이 여름철에 착용하기에 더욱 적합하고 쾌적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발목까지만 오는 제품보다는 발등까지 완전히 덮이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다리 전체의 부기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발목까지만 덮는 제품을 사용하면 압박이 끝나는 발목 위쪽으로만 혈액이 밀려 올라가 일시적으로 발등만 부어오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얇은 소재라고 해서 압박력이 약한 것은 아니니 시원함과 기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보온성이 좋은 두꺼운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찬바람으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함이죠. 150데니어 이상의 압박 스타킹은 겨울철에 적합하며 매우 따뜻하고 불투명하여 일반 스타킹이나 타이츠 대용으로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모안감으로 처리된 제품은 추가적인 보온 효과를 제공하여 혹한기에도 따뜻하게 다리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부종 관리도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하체를 전체적으로 감싸 보온성을 높여주는 팬티형 압박 스타킹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리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동상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다리 부종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의 종류는 크게 종아리형, 허벅지형, 팬티형으로 나뉩니다. 종아리형은 발목부터 종아리까지만 커버하는 형태로 착용과 세탁이 간편하고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허벅지형은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타입으로 허리 압박을 싫어하는 분들이나 특정 부위의 부종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팬티형은 허리까지 올라오는 구조로 다리 전체에 고르게 압박을 주어 전반적인 다리 부종 관리에 효과적이며 특히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각자의 필요와 생활 방식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재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압박 스타킹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혼방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일론은 스타킹의 주 재료로 사용되며 부드러운 촉감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폴리에스터는 특히 겨울용 타이츠의 비중이 높게 사용되어 보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폴리우레탄은 높은 신축성과 복원력을 자랑하며 고탄력 및 압박 스타킹에 많이 사용되어 우수한 압박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압박 강도와 계절에 맞는 소재 조합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통기성 좋은 나일론, 과 폴리우레탄 혼방, 겨울에는 보온성 좋은 폴리에스터 혼방 제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박 스타킹의 세탁 및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압박 스타킹은 섬세한 제품이므로 올바른 관리가 수명을 늘리는 데 중요합니다. 가급적 손세탁을 권장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강한 힘으로 비비거나 비틀지 말고 조물조물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강한 마찰은 섬유를 손상시키고 압박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탁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세탁망에 넣어 가장 약한 코스로 돌려야 합니다. 세탁 후에는 절대 짜지 말고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 물기를 제거한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자연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이나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는 건조기 사용은 스타킹의 섬유를 변형시키고 압박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주세요. 압박 스타킹은 사용 빈도와 세탁 방법에 따라 압박력이 점차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력이 떨어진 스타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며 이는 곧 다리 건강 관리에도 직결됩니다. 오늘 저의 압박 스타킹 체험기와 계절별 선택 가이드, 그리고 관리 팁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장시간 여행은 물론 평소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간호사, 요리사, 서비스업 종사자 또는 다리 부종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압박 스타킹은 정말 유용하고 효과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압박 스타킹보다는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압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선택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더 효과적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허가가 있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하지 정맥류가 의심되거나 압박 스타킹 착용 시 불편함이나 통증, 피부 자극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잘못된 착용이나 부적절한 제품 선택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편안하고 건강한 여행,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꿀템 채널 에핑TV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